자, 우리 입소문 효과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죠? 네. 자, 입소문 효과가 이제 긍정일 수도 있고, 네, 부정일 수도 있다. 결국 이거에 따라서 결과가 도출된다라는 뭐 뻔한 글입니다. 이거 어렵지 않고요. 그래서 이거 좀 빨리 할게. 자, why do you care how our customer reacts to our purchase? 즉, 자, 손님이 구매를 하는 반응을 당신은 조금 주의 깊게 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반응을 살펴본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치? 네. 자, 그래 반대로 말하면, 자, 당신은 뭐일 수밖에 없다. 고객들의 반응을 뭐 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 살필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유는 이 질문을 뭐라고 했기 때문에 좋은 질문이라고 평가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만약에 막 구매를 하는 반응을 살펴보는 게 별로 필요 없다면 뭐 좋은 질문은 아니었겠죠. 근데 여기서 good question이라고 했던 건 그만큼 고객들의 반응을 살펴볼 필요가 충분히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react, 즉 구매를 한 후에 행동을 이해함으로 인해서 당신은 당연히 그 영향력을 이해할 수 있을 거고, 또한 이 반응을 통해서 그 구매자가 다시 한번 그 상품을 살지 말지를 당신은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것을 만약에 계속 유지를 할지 아니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반품할지의 가능성을 이해할 수가 있다. 자, 간단한 문법 하나 갑니다. whether 밑줄, 여기도 밑줄 똑같은 겁니다만 문법적으로 중요한 건 이 단어 때문에 이게 안 된다라는 걸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 그치? 거의 대부분의 문법은 그래. 예를 들어 내가 어떤 단어인데 나 혼자만으로 내가 맞는지 틀리는지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그치? 이해되시죠? 즉 다시 말해, 나 아까 얘기했잖아. 예를 들어 선행사가 있는데 what은 안 되는데 그럼 what은 뭐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선행사 때문에 안 되는 거야. 그치? 그럼 여기 나와 있는 whether는 만일 if로 바꾼다면 누구 때문에 안 된다고 바로 대답해야 돼? 누구 때문에 안 돼? if도 뭐뭐인지 아닌지, whether도 뭐뭐인지 아닌지잖아. 누구 때문에 안 되죠? 전치사 때문에 안 되지. 그치? 전치사 옆에는 if를 쓸 수 없어요. 됐죠? 그럼 이번엔 얘를 만약에 대수로 바꾼다면 이것도 누구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세연이 대답해볼까? 세연아, 대시면 누구 때문에 안 돼? 우리 이거 whether, if 명사절 많이 했는데 이것 때문에 안 되지. 그치? 5월이 인지 아닌지잖아. 그치? 불확실이니까. 네. 간단한 문법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당신은 고객의 반응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 고객의 반응을 이해함으로 인해서 당신은 앞으로 이 사람이 어떠한 영향력이 있고 앞으로 이 사람이 그 제품을 다시 또 살지 말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됐죠? 자, 또한 결정할 수 있을 겁니다. 그 구매자가 또 다른 이들에게 이 제품 좋으니까 사주세요. 그러면 사실은 3번 문장이 좀 더 중요하겠죠. 누구 입장에서? 제품을 파는 입장에서. 그치? 왜? 예를 들어 이런 거지. 나비 효과라고 하는데 A라는 사람이 이 사람의 반응을 살펴봤는데 A라는 사람이 되게 마음에 들어 해. 그러면 이 사람은 또 살 거야. 그치? 반대로 이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이 사람은 다음번에 안 사겠지. 즉 이러면 사실 이 사람이 좋아서 또 산다 봐야 플러스 1의 효과고, 이 사람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다음에 안 산다면 그래봐야 마이너스 1의 효과야. 그렇지? 즉 플러스 마이너스 1밖에 안 되는데 3번 질문처럼 이 사람이 이제 누구에게, 타인들에게 이걸 얘기한다면 이 플러스의 개념이 1이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도 있지. 지금 이해되세요?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이 제품을 썼는데 이게 되게 좋아. 그래서 이 사람이 막 가족들에게 추천했더니 그 가족들이 또 다른 친구들한테 추천해. 그러면 플러스가 무한대로 급등할 수도 있고, 반대로
이 사람이 이 제품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이 사람만 안 사면 그나마 다행인데 이 사람이 친구한테 가가지고 야, 너 저기 제품 써봤어? 야, 나 써봤는데 진짜 완전 별로야. 절대 사지 마. 라고 얘기하면 또 그 친구가 또 다른 사람한테 가가지고 야, 아까 영태한테 들었더니 저거 별로래. 이러면 이제 마이너스가 기하급 수준으로 늘어날 수도 있죠. 그치? 이해되시죠? 그래서 3번 지문은 어떤 프로덕트 제품의 구입 여부가 또는 반품 여부가 뭐가 된다? 그렇지. times 배수로 늘어날 수 있다라는 걸 설명하는 지문이죠. 그치? 됐죠? 네.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satisfied customer. 만약에 만족했다면 이 사람은 당신의 뭐가 될 거야? 그렇지. 자, ambassador. 즉, 뭐가 될 거다? 이 제품을 홍보해주는 사람이 될 거야. 뭐를 받지 않고도 unpaid. 돈을 받지 않고도 알아서 홍보해줄 거고. 했니? 네.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중요하게 여겨야 돼? 이 만족을 했던 사람을 당신의 투두 리스트에 맨 탑 위로 올릴 필요가 있다. 이 사람을 관리를 잘 해줘야죠. 아시겠죠? 됐니? 네. 자, 그러면 사람들은 당연히 그 사람들의 의견을 믿는 경향이 있다. 누가? 자신들이 아는. 또한 사람들은 친구들을 뭐 하겠다? trust, 즉 믿겠죠. 신뢰하겠죠. 그렇다면 아까 말했지만 자, 이 만족한 고객은 누구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이걸 아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의 말을 믿고 또한 친구들도 믿기 때문에 이 사람이 뭐가 될 수가 있다? 굉장히 홍보를 잘 해낼 수가 있다. 되셨죠? 네. 그래서 6번 문장은 사실 똑같은 말이죠. 그들 알고 있습니다. 광고라는 게 당연히 뭐를 말하는 거다? 이거 좋은 측면이니까 더욱더 구매하세요 라고 제품을 사기 위해 설명한다라는 걸 의미한다. 됐지? 그렇기 때문에 자, 결국 당신의 소매자의 만족을 계속해서 관리하는 것이 훨씬 더 어떤 능력을 가질 수 있어? 이제는 네거티브 능력을 피하는 역할까지도 한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만족한 고객의 주체로서만 얘기하고 있어. 그치? 그러면 예를 들어 불만족스러운 고객은 우리가 어떻게 관리해야 돼? 그 내용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됐습니까? 지금 이해되시죠? 그 내용은 나오지 않았고 즉 여기서 이것에 관련돼서 만족한 고객이 두 가지 측면이 있고 그렇다면 약간 불만족스러운 그치? 뭔가 불편한 즉 not 만족하지 않은 사람에 관련돼서는 우리가 어떻게 케어를 해야 되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이 글에선. 됐죠? 네. 그러면 만족하지 않은 사람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만족한 사람을 관리함으로써 몇 가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두 가지 효과를 얻을 수 있었어요. 그치? 어떤 효과? 그래, 아까 더욱더 그렇지 좋아요 라고 구매를 더 부추길 수도 있고 또 여기 나와 있는 네거티브를 뭐 할 수도 있다 피할 수도 있었죠. 그쵸? 됐죠? 그래서 구매를 더 부추길 수도 있고 안 좋은 걸 피할 수도 있고 이렇게 만족한 고객들은 우리에게 몇 가지 역할을 해준다? 두 가지 역할을 해준다. 그러므로 이 사람을 뭐 해줘야 돼? 잘 관리해줄 필요가 있다. 됐죠?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즉 입소문 효과는 긍정이건 부정이건 나누는데 결국 우리는 고객 만족 관리를 어떤 걸 한 사람들을 긍정적으로 만족한 사람들을 제일 우선적으로 탑 케어해야 된다는 거죠. 그치? 됐죠? 네. 자, 그래서 이 지문 뭐 이렇게 나갔고요. 자, 다음 지문 볼게요.
자, 뭐 오랜만에 조건부사절 나왔네요. 네, 간단한 문법 하나 갈까? 이제는 알지? 자, 여기를 만약에 would, need로 쓴다든지 또는 여기를 만약에 이렇게 쓴다든지 네, 과거를 써야 조동사 과거랑 같이 연결되는 거죠. 그치? 이게 뭐다? 가정법이죠. 즉 얘랑 연결돼야 되지만 현재 동사를 쓰고 얘랑 연결하면 돼야하는데 안 돼. 그치?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기를 과거로 쓰려면 여기도 과거 동사여야 된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기술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그것에 관련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코스트란 표현은 100%는 아니지만 약간 거의 대부분 무슨 플로우? 네거티브 플로우로 가요. 그치? 뭐 100%로 보긴 힘들겠지만 뭔가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건 뭔가 안 좋은 점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자, 왜냐면 기술이 발달했어. 그러다 보니까 전통적인 수많은 원래 기존의 방식들이 뭐다? 그렇지, 밀려났다. have proceed 밀려났다라는 건 결국엔 조금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 disappear, 사라졌다 정도를 의미하겠죠. 그렇지? 그럼 누구 입장에서 손해야? 이걸 직업으로 가진 사람들은 자기 직업이 없어지니까 당연히 손해죠. 그렇지? 됐죠? 아시겠죠? 네. 자, 그러다 보니까 뭐까지도 그들의 직업들과 관련된 생활 방식들도 바뀌어졌다. 네. 됐니?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날 today 수많은 사람들이 어디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직업에서 they hate 그들이 뭐다? 그렇지, 싫어해. 됐니? 즉 자기가 싫어하는 직업이 포인트야. 자기가 싫어하는 직업에서 어쨌든 먹고 살려고 일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죠? 그럼 이 사람들이 결국 일을 함으로써 생산을 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이 생산품조차도 자신들이 어차피 그 직업이 애정이 없기 때문에 이 제품도 좋아 나빠? 나쁘다는 얘기죠. 그치? 됐죠? 네. 오케이. 자, 그리고 또 때때로 이러한 직업들은 뭐를 야기시킨다. 고통, 그리고 뭐 육체적인 장애, 뭐 만성 질환들을 뭐 야기시킨다. 이해되시죠? 그럼 여기까지 부정적이야. 그 잘 봐. 투데이로 플로가 바뀌었어. 그러면 우리가 뭐를 추론해 볼 수 있다. 요까지만 보면 원래 이 사람들은 전통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 직업에는 만족을 했겠지. 근데 이게 사라졌어. 그러니까 이걸 잘 못해. 어쩔 수 없이 먹고는 살아야 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좋아하지도 않는 일을 하게 되겠지. 그러면 결과가 좋아 나빠? 나빠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지도 않은 일, 익숙하지도 않은 일, 잘하지도 않은 일을 기술의 발달 때문에 억지로 하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초래돼? 이런 결과가 초래된다라는 거지. 뭐 때문에? 자기가 하기 싫어하는 일을 억지로 하다 보니까. 됐지? 네.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기술은 확실히 많은 직업들을 만들어. 어떻게? 위험한 직업들. 왜? 이런 걸로 인해서. 자, 그 다음에 동시에 자, 대중교육과 대중매체는 뭐를 피하려고 한다? 그렇지. low-tech physical work. 즉, 뭔가 신체적으로 일을 덜 하는. 그치? 그런 걸 피하려고 해. 뭐를 추구하면서? 디지털 세계에서 일을 하면서.
됐니? 그런데 7번 별표. 자, 이게 무슨 뜻이죠? 머리로부터 손이 단절되는 것은 오히려 인간에게 뭐를 준다? 극심한 스트레스를 준대요. 됐지? 그럼 실제로도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사람들이 뭐 하다 보니까 앉아서 일을 해. 예전에는 막 그냥 막 삽질하고 막 이래도 요즘은 앉아서 막 컴퓨터로만 따라라라라라라 해. 됐니? 오히려 이게 사람들이 뭐를 하지 않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어디에 부담이 된다? 그렇지.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아시겠죠? 됐죠? 그러니까 이런 거 이제 뭐라고 해? 아이러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전에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예전에 막 삽질하던 막 그런 막 힘든 일을 오히려 피하려고 해.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러다 보면 계속 그냥 앉아서 편하게만 막 일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사람이 움직임이 있었어. 없지. 운동을 해야 해. 안 하지. 그러니까 건강적으로 좋아 나빠? 나쁘다는 얘기죠. 이해되시죠? 그럼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뭔가 좋아졌다라는 얘기는 거의 없었어. 그치? 네, 그래서 기술 발전이 오히려 신체 정신 건강에는 어떤 역할을 가져다 줬다? 네거티브 플로우를 가져다 줬다. 뭐 돈은 많이 벌지언정. 네. 되셨죠? 네. 자, 그 다음에 10번 별표. 자, 10번 지문은 우리가 문법적으로도 조금 중요한 부분이 많이 나와서 요거는 네, 좀 문법도 같이 조금 다룰 거예요. 잠깐만. 네. 자, 요거 일단 문법부터 먼저 갈게. 자, 여기 보시면 4번 문법적으로 조금 중요합니다. 별표 한번 칠까요? 4번. 네. 자, 이 문장은 사실 변형된 지문이에요. 변형된 지문이에요. 원래 문장이 아니거든. 그래서 이게 원래 문장으로 다시 바뀌어져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 자, 이게 원래 문장이 아니야. 한번 바뀐 문장이거든. 그럼 원래 문장을 한번 써보세요. 이 문장은 원래 어떤 문장이었을까? 한번 써보세요. 이걸 막 바꾸라 그러면 보통 to say를 먼저 쓰는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자, 이거 1학기 교재 때도 가끔 나왔던 표현들이었어요. 네. 자, 보자. 원래 무슨 문장이다? 가주어 문장이에요. 그치? 그래서 원래 문장은 It is easy for you to say that. 이 문장이에요. 그치? 그래서 당신이 that 이하를 말하는 것은 쉽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쉽다. 그러니까 해석으로도 그냥 똑같기는 해. 그것은 쉽다. 당신이 말하는 거. 쉽다. 당신이 그것을 말하는 거. 해석은 똑같은데 왜 이렇게 하냐면 누구 때문에? easy 때문에. 그치? 그래서 여기다가 아까 구문 같이 쓸게요. 자, 대표적으로 우리가 easy, hard, difficult는 우리가 난이 형용사라고 하는데, 그쵸? 난이 형용사라고 하는데 원래 가주어가 있고 그 다음에 투부정사에 뭐가 목적어가 있을 때 우리가 목적어를 어디로 이동시킬 수가 있다? 주어 자리로 이동시킬 수가 있다. 그리고 뒤쪽에 투부정사에서 바로 문장이 끝나는 경우가 있다. 됐죠? 아시겠죠? 네, 그래서 자, 뭐 간단한 필수 예문 하나 여기 옆에다가 보자면, 자, 쉽습니다. 뭐가 그 문제를 의미상의 주어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그치? 네.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쉽습니다. 원래 이 문장이야. 원래 이 문장인데 이걸 이제 투부정사 목적어를 강조할 수 있어. 즉 앞으로 뺄 수 있거든. 수동태 개념이 아닙니다. 이건 수동태 개념이 아니고. 그러면 이 문장은 어떻게 다시 변환할 수 있다? 그렇지. 요렇게 변환이 가능한 거죠. 그렇죠? 네. 아시겠죠? 그래서 원래 문장이 어떤 문장이었는지도 알아야 되고 그 문장이 바뀐다면 변환된다면 어떻게 변환되는지도 알아야 돼. 왜? 문제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아시겠죠? 됐죠? 네. 그래서 요거 지금 가주어 구문 변환하는 거 네, 영작 때 많이 나오는 패턴이기 때문에 한번 연습해봤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자, 요거는 뭐 문법이라기보다는 사실 단어에 가까운데 아이들이 약간 잘 모르는 거죠. 그치? 네, 단어에 가까운데 여기 별표. 자, 먼저 한번 알아보자.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킵은 원래 무슨 뜻이에요? 지키다, 유지하다지. 그치? 그럼 원래 우리가 약간 지키다, 유지하다. 그럼 지킨다는 건 예를 들어 내가 너를 공부를 할 수 있게 지켜줄게 라고 해석한다면 사실 공부를 계속 하라는 얘기 하지 말라는 얘기야. 약간 하라는 얘기 같잖아. 그치? 재미있으시죠? 그러니까 킵을 뭔가 지키다, 유지하다 라고 해석하니까 아이들이 약간 해석을 완전 거꾸로 하는데 그럼 여기 볼게. Keeping us from doing what이래. 그러면 이 what이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 what을 하라는 얘기야 하지 말라는 얘기야? 하지 말라는 얘기야. 알겠습니까? 이해되시죠? 누구 때문에? 프롬 때문에.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프리벤트 뿐만이 아니라 요렇게 요거는 조금 더 써줄게. keep, hinder, deter, ban. 근데 나머지는 사실 어차피 이 단어 뜻 자체가 어차피 맞다야. 맞다. 그치? 그러니까 못하게 맞다라니까 아 못하게 하는구나라고 애들이 뭐 누구나 다 인지하는데 킵은 자꾸 애들이 뭐 유지하다 지키다라고 하니까 가끔 실수해. 자, 요렇게 전치사 from을 쓴다면 결국 A가 B를 못하게 전부 다 막다, 금지하다 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됐죠? 네. 오케이. 자, 그래서 요 정도 조금 중요한 거, 네, 하나 해봤습니다. 요 가져구문. 자, 지문은 어렵지 않아?
자, 볼게. Our language. 우리의 언어가 당연히 도움이 됩니다. 네, 우리의 깊은 추측, 우리의 속마음을 드러내는데 도움이 돼. Think of 한번 생각해보자. 자, 우리가 어떤 거를 막 열심히 해가지고 중요한 걸 성취했을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피, 땀, 눈물. 됐니?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피와 땀과 눈물은 약간 무슨 개념이야? easy와 hard 중에 hard 개념이라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이따 해석하겠지만 뭔가 말인데 쉽게 했다라는 거는 사람들이 언어적으로 뭐라고 받아들여? 네거티브로 받아들이고 뭔가 hard해야 포지티브로 받아들인다는 글이야. 아시겠죠? 됐죠? 이만큼 언어의 힘이 강력하다는 거죠. 그치? 됐지? 그러니까 이런 거야. 그냥 돈을 벌었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 돈을 쉽게 벌었다. 그러면 사람들이 뭔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부정적으로 받아들여? 부정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치? 얘 뭔가 뭐 불법을 저질렀나? 뭐 비트코인을 했나? 뭐 이런 거. 그치? 예를 들어 돈을 굉장히 힘들게 벌었다 그러면 어우 얘 진짜 막 고생했구나. 진짜 열심히 일했구나. 라고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는 얘기예요. 알겠니? 그래서 언어적인 측면에서 쉽다와 어렵다의 개념이 쉬운 건 뭘로 간다? 네거티브에 대한 개념으로 보통 받아들이고 어렵다, 힘들다를 긍정의 개념으로 받아들인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걸 성취했을 때 뭔가 힘들게 얻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됐습니까? 됐죠? 네. 자, 반면에 우리가 뭔가 easy, 쉽게 돈을 벌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어떤 걸 imply, 추론해 볼 수 있다. it was obtained. 그것은 어떻게 얻은 거야? through illegal, 즉 불법적이거나 or questionable means, 뭔가 문제가 있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그 돈을 벌었다라고 우리는 부정적으로 추론할 수 있다라는 거죠. 뭐 때문에? 이 단어 때문에. 됐지? 네. 또한 우리가 누군가의 말이 틀렸다라고 우리가 비판을 할 때 어떻게 얘기해? 야, 너 그렇게 말하는 거 굉장히 쉬워. 그러면 얘가 뭔가 스킬이 풍부해서 뭔가 똑똑해서 그걸 쉽게 하는 개념이 아니라 너 그렇게 말은 쉽지? 라고 얘기하는 건 결국 뭐를 하기 위한 거야? 칭찬이 아니라 비판을 하기 위한 방식 중에 하나이다. 다시 말해 우리는 invalidate, 즉 어떤 누군가의 의견을 부정하려고 우리가 사용할 때 어떤 단어를 사용한다? easy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되셨죠?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automatically 자동적으로 accept 이하를 받아들입니다. 뭐를 받아들여? 우리가 말했을 때 뭔가 올바른 방식이라는 건 어떻게 해야 돼? 언어적으로 어려워야 돼. 어려워야 우리가 이게 뭔가 맞는 방식이고 정직한 방식이고 올바른 방식이야. 그치? 오히려 뭔가 쉽다라는 건 좀 부정적인 방식이고 좀 불법적인 방식이라는 거죠. 그치? 어디 입장으로? 언어 입장으로. 되셨죠? 그래서 in my experience, 내 경험상도 이것은 거의 질문에 여지가 없다. 누구나 다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하들리도 부정어니까 동의어 하나 체크해 주시고. 됐지? 그렇다면 누가 이 질문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다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consider that, 멈춰서 뭔가 중요한 건 뭔가 쉬운 거일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우리의 고정관념이라는 거죠. 그치? 스테레오타입이라는 거. 뭔가 쉬운 건 금방금방 할 수 있는 일이고 뭔가 어려워야 뭔가 이게 되게 무언가를 잃었구나. 그치? 라고 받아들인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네. 됐죠? 그래서 자, 만약 어떤 진짜 중요한 일인데 이 중요한 일이 우리가 그것을 잘못된 assumption, 즉 추측으로 인해서 뭔가 큰 노력을 들여야만 이걸 해결할 수 있다라고 전제해보면 어떨까라고 되묻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사실 언어라는 것이 굉장히 힘이 있다는 거지. 왜? 그 언어 때문에 사람을 뭘로 판단할 수 있다는 거야? 긍정으로 판단할 수도 있고 부정으로 판단할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사람이 실제로 부정적인 역할을 하지도 않았지만, 그치? 부정적인 일을 저지르지도 않았지만 언어로 인해서 그 사람이 뭔가 쉽다라는 표현을 썼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의 편견을 가지고 바라본다는 거지. 얘 뭐야? 불법 저지른 거 아니야? 그치? 그만큼 사람을 판단할 수 있다는 거잖아. 뭐 때문에? 언어 때문에. 그러니까 언어 힘이 세다는 게 이게 주제예요. 알겠니? 그래서 언어가 세기 때문에 오히려 어떠한 바이어즈, 편견들이 있다. 어떠한 편견들이 존재한다. 쉬운 건 나쁜 거고, 그렇지? 뭔가 어렵고 힘들고 이런 게 좋은 거야 라는 편견을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뭐 때문에? 언어 때문에. 알겠죠? 네. 쉬운 건 안 좋은 거야. 어려운 게 좋은 거야 라는 거죠. 그렇지? 이해되시죠? 됐죠? 네. 하지만 이게 만약에 뭐 에세이나 아니면 뭐 추론 문제로 나왔을 때 100% 그런 건 아니니까 방금 했듯이 야 나는 돈을 쉽게 벌었어. 그러면 약간 부정적인 개념이잖아. 그렇지? 근데 예를 들어 뭔가 작업을 하는데 너 어떻게 했어? 나 되게 쉽게 했어. 이러면 그 사람이 사실 잘했다는 거야 못했다는 거야? 잘했다는 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있잖아. 지금 이해되시죠? 야, 너 그거 했어? 와, 나 이거 너무 어려웠어. 너무 어렵게 했어. 그러면 부정적으로,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언어가 문맥에 따라 다르다. 그만큼 언어가 중요하다. 되셨죠? 네. 자, 그 다음에 11번. 네, 투지문 남았네? 학교에서 보통 속도가 지금 어느 정도야? 1, 2는 다 끝났어? 근데 하긴 했는데 그 앞에 A 그것만 해석하고 넘어가서. 아 그래? 그럼 사실 N을 쓰면 하는 거야? 아 그래. 오케이 알겠어. 그러면 혹시 아까 너희들 풀었던 것 중에 그 문제 지금 풀었던 것 중에 혹시 좀 질문할 만한 거 있어? 딱히 없어? 그냥 내가 조금 더 공부해서 하면 충분히 풀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이거 2개 그냥 나가고 아니면 그냥 좀 질문할 거 있으면 좀 질문 받고 나가자 그냥 질문. 그렇지? 자 볼게요. 어렵지 않아요? 네. 자 고객은 항상 옳습니까? 근데 12개를 나가면 너희가 너무 힘들려나? 오늘 첫날이니까 하나만 더 나가자 그러면. 알겠지? 딱 11개. 자 보자. 고객이 항상 옳습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네, 주제부터 갈까요? 고객 존중과 단호한 거절의 균형. 그치? 당연히 뭐가 중요하다?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 게 굉장히 필수적이다. 그죠? 네. 자, 볼게. Is the customer always right? 고객들이 항상 옳습니까? 라고 대묻고 있어. 이런 걸 뭐라고 해? 수사부분이라고 얘기하죠? 그럼 사실은 옳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지. 그치? 그러면 100%다 옳지 않은 거야? 아니죠. always는 우리가 무슨 개념이야? 부분, 부정의 개념입니다. 그치? 그래서 보통 우리가 부정어를 썼을 때 not always라고 얘기하는 건 어떤 아이가 항상 공부를 잘하는 건 아니다 라고 해석하잖아. 그 말이 주는 의미는 뭐야? 공부를 잘할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다잖아. 그치? 그러니까 무조건 잘한다도 아니고 무조건 못한다도 아니고 It's not always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다. 즉 걔는 항상 공부를 잘한다는 건 아니다 라는 부부정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고객들이 항상 옳습니까? 라는 건 옳을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는 얘기예요. 됐죠? 되셨죠? 자, 그래서 예시 갑니다. 자, 소비자들이 뭐를 했어? 그 부서진 제품을 반납했습니다.
어디에? 유명한 회사에. 자, 컴마 오랜만에 나왔네. 컴마 있기 때문에 당연히 뭐는 안 돼? 관계대명사 대신 안 되죠. 컴마 옆에 대신 사용할 수 없죠. 뭐 간단한 문법이었고요. 됐지? 네. 자, 그래서 뭐를 만드는 회사? 뭐 주방이나 욕실 설비를 만드는 유명한 회사가 있는데, 만약에 고객이 이거 제품이 고장났어요 라고 이제 반납을 했을 때 이 회사 측에서는 뭐를 한다? 완벽한 대체물을 제안을 한다라는 거죠. 뭐를 유지하기 위해? 고객들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아까 고객의 관계와 약간 비슷한 질문 나왔어. 기억나? 고객의 react, 반응을 살피는 게 중요하다고 했지, 그치? 네, 그럼 비슷한 지문이에요. 알지? 비슷한 지문으로 두 개 잘라가지고 묶는 거. 그쵸? 그래서 이 지문도 조금 신경 쓰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뭐를 하기 위해 완벽한 대체품을 준다? 그렇지. 고객들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그렇다면 이 회사에서는 당연히 고객들의 관계를 뭐라고 판단하는 거야? 그렇죠. 매우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하겠지. 별로 뭐 그렇지 않으면 뭐 이거 고장난데요? 그래요? 뭐 어쩔 수 없죠. 뭐 이러고 말겠죠. 됐죠? 자, 그런데 아까 말했지만 만약에 어떤 게 리턴됐을 때 죄송합니다. 이거 완벽히 다른 더 좋은 걸로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한 사실은 반대로 안 되는데요 라고 단호하게 말을 할 때도 있다라는 거지. 그치? 왜? 그 제품이 사실은 고장나지도 않았어. 됐니? 또는 그냥 남용이 됐을 때는 무조건 안 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렇다면 이 1번과 2번과 3번 지문을 통해서, 즉 컴퍼니 회사 입장에서는 결국에 고객들에게 어떤 고객들이 컴플레인, 불평을 했을 때 이 불평을 통해서 저희가 죄송합니다. 네, 바꿔드리겠습니다. 라고 리플레이스를 해주는 경우가 있고, 바꿔달라고 불평했을 때 안 돼요. 라고 no. 라고 대답해야 될 경우가 있다라는 건데, 지금 이 글을 통해서 이걸 이렇게 하는 기준점은 뭐야? 그렇지. 고객의 컴플레인 내용이 합리적이냐, 합당하냐, 온당하냐의 관건이겠죠. 알겠습니까?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고객이 의견이 합리성이 있는지, 합리적인지에 따라 판단해야 된다는 얘기지. 충분히 합당하면 네, 죄송합니다. 네, 이걸로 바꿔드리겠습니다. 근데 막 애가 우겨. 합당하지 않으면 그건 아닌데요. 못 바꿔드리겠는데요. 그렇죠? 네. 아시겠죠? 그래서 합당하냐 안 하냐에 따라 뭐를 맞추라는 거야? 균형을 맞추라는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고객이 컴플레인 했을 때 무조건 네네네 죄송합니다. 당연히 바꿔드려야죠.가 아니라. 되셨죠? 됐지? 그래서 자,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뭐라고 얘기해? 그 사람이 언제나 맞을 수도 있지만 항상 뭐 할 수도 있다? 틀릴 수도 있다. 됐지? 그래서 고객이 맞다라는 건 아까 말했지만 합리적인 거고, 그치? 어디로 가야 돼? 요렇게 가야 되고 리플레이스 해준다는 거죠. 하지만 fire 한다라는 거는 고객을 자르란 얘기는 고객의 의견이 뭐하지 않았기 때문에, 합리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no 라고 대답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네, 똑같은 말이야. 그치? 되셨죠? 네. 그쵸?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성공했어. 그치? 왜? 아주 커다란 회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이 열심히 트라이 노력을 한 거죠. 뭐를? 컴플레인을 해결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깨닫게 되지. 소비자가 어떤 경우에도 불만족스럽다면 그렇다면 이거는 이 사람이 너무 합리적이지 않구나. 그치? 그렇다면 나는 이 사람에게 뭐를 해야겠다. 그래 더 이상은 관심 가질 필요가 없다. 신경 쓸 필요가 없다. 그냥 너무 과하게 하면 막 이거 해줬는데도 이거 별론데요. 해줬는데도 별론데요. 해줬는데도 별론데요 라고 하면 과감하게 NO!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성공의 이유였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무조건 그냥 계속 뭐 만족할 때까지 계속 막 대처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만큼 해보다가 아니다 싶으면 이게 합리적이지 않다 싶으면 노라고 거절할 줄도 알아야 된다. 네, 됐죠? 자, 이렇게 오늘 해봤습니다. 그래서 자, 뭐 이거는 뭐 방금 했으니까 쉬운 내용이었고, 그치? 언어가 되게 힘이 세다, 그치? 언어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떠한 행동과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했는지 판단할 수가 있다. 자, 기술이 발전됨에 따라 좋아 나빠? 나쁘다. 그치? 그리고 어떤 표현? 아이러니 중요합니다. 그치? 오히려 약간 힘이 들지 않는 직업을 택했는데 사실 건강은 뭐하다? 더 안 좋아질 수도 있다. 계속해서 sedentary, 앉아서 일할 수 있다 보니까. 그쵸? 네. 자, 고객 만족 관리를 통해서 우리가 뭐를 할 수 있다? 두 가지 효과. 그치? 자, 그 사람이 제품이 굉장히 좋다면 뭐를 통해? 추천을 통해서 제품을 더 사게 해줄 수도 있고, 또 어떤 이 사람이 이 제품을 만족했으니까 혹시 누구라도 야 근데 그 영태는 회사 제품 별로 아니야 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뭐 해주는 역할? avoid, 막아주는 역할도 할 수 있잖아. 아니야, 거기 회사 제품 되게 좋아. 그치? 그래서 구매도 높게 해주고, 그치? 어떤 리스크나 크라이시스, 위기도 대처 막아주고, 그치? 그렇기 때문에 뭐를 해라? 자신의 회사에 만족하는 고객들을, 우수 고객들을 어떻게 굉장히 잘 관리해라 라는 얘기였어요. 됐습니까? 네, 됐죠? 그래서 지금 쌤이 약간 조금 해보는 게 지금 아까 이 지문이랑 아까 지금 yes, no 고객 지문이 약간 비슷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약간 조금 통하는 바가 있어. 봐봐. 그럼 결국 이 회사에서는 이 회사 제품 좋아요 라는 사람들을 더 조금 프라이어리티, 우선적으로 케어하는 거야. 이거 별론데요 라는 약간 안티를 케어하는 거야. 좋아요를 케어하는 얘기잖아. 지금 이해되세요? 마찬가지로 아까 계속 불평불만을 막 했을 때 어느 정도 조금 해주면 되지만 그냥 무턱대고 계속 그냥 이거 다시 바꿔줘요 라는 사람들이 이제 뭐 하지 말아라? 더 이상 케어하지 말라는 얘기잖아. 이해되시죠? 그래서 약간 좀 비슷한 경향이 있다. 됐지? 네. 너희들은 어떠니? 뭔가 식당을 갔는데 뭔가 약간 조금 불편한 일이 일어났을 때 그냥 약간 그럴 수도 있지라고 약간 넘어가는 스타일이야? 아니면 바로 그냥 여기 매니저 불러오세요. 사장 나오라고 하세요. 약간 이런 편이야? 뭐야, 어떤 편이야? 그냥 그럴 수 있잖아. 넘어가? 그래요. 네.